네, 만약에 이게 너무 빠르셔가지고, 이렇게 못 따라오시게 되면은, 나중에 그 업로드되는 제방을 시청하셔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따라 하시면서 숙지해 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게 너무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리기가 조금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요.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됐고요. 이제는 제가 설명을 드릴게 행성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거예요. 행성은요, 태양계 행성을 써요. 태양계 행성인데 신기하게도 달도 행성이에요. 과학 시간에 달은 위성이다라고 배우는데요. 점성술에선 달도 행성이에요. 달도 행성이고요. 그리고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은 쓰지 않습니다. 걔네들은 심리정성술에선 사용하는데요. 그 고전점성술과 심리정성술의 차이점이 여기서 드러나요. 고전점성술은요, 하늘에서 관측 가능한, 그러니까 사람의 눈으로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실제로 볼 수 있는 별들의 한에서만 영향력을 따지는 그런 학문이에요. 그래서 토성까지 사람의 눈으로 관측할 수 있거든요. 사기까지는 모르겠어요. 사기라기보다는 이게 이런 거를 가지고 그냥 심리랑 같이 결합해서 그 사람들이 그냥 막 이렇게 발전시켜서 막 이렇게 뭐라 해야 되지? 네, 그냥 이렇게 막 자기들만의 그런 학문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심리정성술이라서 네, 이론이 달라요. 그래서 그쪽으로 잘못 공부하시면은 이거 개념을 싹 다 버리시고 처음부터 다 다시 하셔야 돼가지고 차라리 처음에 하실 거면은 고전정성술 쪽으로 먼저 하시고 나중에 간간히 그런 거 찾아셔서 읽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서 다르구나 하면서 이제 그런 게 아마 눈에 보이실 거예요. 그래야 이제 자기가 판단해서 안 빠지죠. 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어쨌거나 눈으로 관측 가능한 행성은 토성까지예요. 토성이 딱 6등급에 걸치나 아마 그럴 거예요. 지금은 날씨가 많이 이렇게 오염되고 그래가지고 눈으로 웬만한 별들은 다 못 보는데요. 태양하고 달밖에 못 볼 거예요, 아마. 여기서 그렇게밖에 못 보는데 옛날 고전 점성술이 만들어질 당시에 컴플렉스요? 어... 그렇구나. 현대정성술을 입문하셨구나. 네. 그 그러면은 그냥 싹 버리시고 다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칠행성만 다뤄요. 태양, 달, 그리고 수성, 금성, 목성, 화성, 토성 이렇게 7개만 고전정성술에서는 취급을 해요. 그 외의 행성은 다 취급하지 않습니다. 지구가 왜 없냐고요? 네, 지구가 왜 없냐면은 지구에서 관측한 걸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구가 없어요. 간단하죠? 그리고 이 행성들은요, 조금 다른 순서를 가지고 있어요. 태양을 기준으로 이제 지구가 돌기 때문에 행성들이 움직이는 걸 저희는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이제 천동설을 주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지동설인데 그 당시는 천동설이에요. 그래서 지구가 중심이고 나머지 행성이 지구를 중심으로 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시점에 만들어진 것들이기 때문에 이 행성들의 운행 속도가 다 달라요. 그리고 그 속도를 가지고 그 사람들이 측정을 해서 그 순서를 만들어 놨는데요. 그 순서가 칼데안 오더라는 순서예요. 이 순서는 중요한 것 같으면서도 중요하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되게 아리까리한 그런 개념인데요. 근데 나중에 가면은 이 순서가 굉장히 많이 사용된다는 거를 알게 되실 거예요. 순서는요,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이렇게 순서대로 거든요. 여기다가 적어드릴까? 이게 적어드릴 수 있을 만한 게 따로 없네요. 그냥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네, 그냥 이름 앞 글자만 딸게요. 목, 화, 태, 금, 수, 달. 네네. 여기 채팅방에 적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채팅방에 적어서 이렇게 올려놨어요. 이 순서가 느린 순서부터 빠른 순서대로예요. 토성이 제일 느리고요. 달이 제일 빨라요. 그래서 지구에서 관측했을 때 달이 제일 빠르고 그 다음이 수성, 그 다음이 금성, 그 다음이 태양, 그 다음이 화성, 그 다음이 목성, 그리고 마지막으로 토성이 제일 느려요. 이 행성들은요, 주기가 있어요. 여기 채팅방에다가 치면서 할게요. 달 같은 경우는요, 하루에 약 13도 정도, 네, 달은 하루에 13도 정도로 움직이고요. 수성은 태양 근처에서 되게 빠르게 움직이는 행성이에요. 다 태양이랑 수성이랑 금성이랑 거의 이 천궁도 한 바퀴를 도는 속도가 거의 비슷할 거예요. 아마 수성이랑 금성이 조금 더 빠르겠죠. 그리고 화성은 약 1년 6개월에서 1년 9개월 정도마다 이 별자리들을 한 번씩 이렇게 순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목성은 12년이 걸려요. 이 한 바퀴를 다 도는데 무려 12년씩이나 걸리는 친구예요. 그리고 토성이 29년이에요. 29년입니다. 19년이 아니라 29년이에요. 그래서 이 토성이랑 그 삶의 변화랑 굉장히 그 연관이 깊어요. 그 예수님이 이제 깨달음을 얻은 나이도 29이고, 그 다음에 부처가 깨달음을 얻은 나이도 29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그 29년이 넘어가면 그 사람이 이렇게 변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이게 아마 요 토성이랑, 네, 아마 그럴 거예요. 아홉수도 그렇고 이 29라는 숫자가 괜히 나온 게 아니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토성, 목성, 화성, 태양, 금성, 수성, 달. 네, 이 순서는 꼭 외워주셔야 해요. 그리고 이 행성들마다 특징들이 다 있어요. 특징이 다 있고요.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는 이제 속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행성들에 대해서만 설명을 하려면은 전부 다 설명드리면 아마 이제 네, 충분히 다 말씀드려도 괜찮을 것 같네요. 네, 보시면은 이제 하나하나 다 설명을 드릴게요. 제일 빠른 달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달은요, 되게 변덕스러운 기질을 가진 친구예요. 딱 보면은 하늘에서 봤을 때 어느 순간 나타나 있고 어느 순간 사라져 있고 어느 순간 모양이 반쪽알이었다가 어느 순간에는 땡땡 부어 있고 또 어떤 때는 막 삐쩍 말라가지고 호리호리해질 때도 있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 되게 이렇게 왔다 갔다 거리는 그런 불완전한 모습, 그런 부분들을 달이 굉장히 많이 보여주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성술에서도 거의 캐릭터로서 그렇게 나타나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렇다고 막 이제 막 달이 막 있다, 뭐 이제 좀 강하게 작용한다 해서 막 그 사람이 막 이렇게 막 달처럼 된다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요. 이제 달의 불안정성, 이렇게 빛을 늘렸다가 줄였다가 늘렸다가 줄였다가 이제 이렇게 주기성을 가지는 그런 부분들이 그 사람의 삶에서 이렇게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달은요, 육신을 의미해요. 사람의 몸을 의미하죠. 그리고 무의식을 의미해요. 한 가지 약간 달에 대해서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달이 모성애랑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달이 모성애랑 관련된 게 맞기는 맞아요. 맞기는 맞는데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육아랑 모성애랑 관련된 부분은 금성이 더 가까워요. 금성이랑 목성. 얘네들이 달이랑 적당하게 만남을 가지고 있어야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양육을 제대로 받고 올바로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는 거거든요. 이 달의 상태가 그 사람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한다는 부분을 좀 이렇게 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 달은요, 여왕과 같아요. 밤을 다스리는 행성이에요. 달이랑 육신이랑 어떻게 관계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요. 요거는 세피로트의 나무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돼요. 이거는 이제 완벽한 논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논리적으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서 달은 육신이랑 관계돼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조금 이렇게 약간 이해하기 힘든 그런 방식으로 달이 육신과 관련돼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게 달은 일단은 달이 밤에 스스로 빛을 내고 태양은 낮에 스스로 빛을 내잖아요. 달이 네, 맞아요. 예소드. 네, 세피로트 나무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맨 마지막에서 바로 지구 위에 달이 놓여져 있다는 거를 아실 거예요. 이 달이 물질화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행성들은 되게 추상적이에요. 토성부터 시작해서 토, 목, 화, 태금수 달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영적인 뭔가 이렇게 에너지 같은 게 흘러서 내려오다가 달을 만남으로써 달이 물질화를 시켜서 그 지구에 이제 그 물질이 내려온다 이제 그런 식으로 그 사람들이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서 달이 물질이랑 관련이 돼 있고, 그러니까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자체가 영혼이 육신을 입는 거잖아요. 그래서 태양은 영혼을 의미하고요. 달은 태양의 영이 달을 통해서 육신을 입었다라고 해서 달이 육신을 다스리게 되는 거예요. 좀 더 물질적인 부분인 거죠. 왜냐면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데 달은 스스로 빛을 못 내요. 근데 하늘에서 봤을 때 태양과 달의 그 달 만월일 때 크기는 거의 똑같은 크기고요. 심지어 태양의 빛을 달이 입어서 그걸 반사시켜서 지구에 있는 사람의 눈에 들어오는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태양의 영을 달이 입어서 왔다라고 하는 부분. 그래서 이제 달이 육신을 상징하게 되고 태양이 영혼이 되는 거예요. 아, 네. 거의 잘하는 거는 이제 밤에 잘하고 낮에는 잘하기 위한 에너지 활동을 하면서 에너지를 비축해두는 그런 부분들이 있죠. 아니, 카발라 공부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어요. 저도 읽기만 열심히 읽어봤는데 무슨 내용인지 몰라서 어렵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옛날 사람들 되게 대단한 것 같아요. 아, 네. 다리 손상된 사람들은 좀 이렇게 삶에서 좀 굴곡이 많은 분들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 왜 내 인생 안 풀리지라고 한다면은 다리 좀 많이 이렇게 망가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이 계시거든요. 의외로 다리 굳이 망가졌지 않았어도 다른 행성들이 망가졌거나 손상됐거나 혹은 다른 행성들이 어떤 역할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많이 달라져요. 네, 손상되면 실질적으로 육체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면은 태양과 달은 각각 오른쪽 눈, 왼쪽 눈을 의미하거든요. 태양은 오른쪽 눈이고요. 달은 왼쪽 눈이에요. 그래서 그 여기 보시면 흉성으로 하는 그런 안 좋은 행성이 있는데 걔네들에 의해서 이 두 행성이 크게 손상받게 되면은 시력에 저하가 있거나 아니면 실명하거나 혹은 그 달은 어머니를 상징하고 태양은 아버지를 상징하는데요. 그 부모님에게 그 별로 안 좋은 영향이 가거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실제 삶에서 일들이 벌어지곤 해요. 아, 상승이랑 옷보시구나. 상승이랑 옷보시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들으시면은 손상이 아닐 수도 있어요. 네, 소피아님. 아, 여자는 반대래요? 그러게요. 저는 거기까지에 대해서는 읽어본 적이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근데 이게 거의, 그렇죠. 남자 중심으로 한 그때 사상 자체가 이미 남자 중심인 사상이라서 그렇긴 한데, 그러게요. 여자인 경우에 반대라는 얘기는 제가 여기서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거의 이제 눈으로 판단할 때 태양은 오른쪽 눈, 달은 왼쪽 눈이라고 그렇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도 거의 그렇게 판단을 하기는 하는데 거의 이런 경우에는 한쪽 눈에 실명이 올 수 있어요. 혹은 이렇게 시력이 많이 안 좋을 수 있으세요라고 하면은 대부분 그냥 수긍하세요. 구체적으로 어디에 그렇게까지는 힘들어요. 아, 그러시구나. 세피로트는 제가 따로 공부한 게 없어가지고 요 정도까지밖에 제가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일단 달에 대한 설명은 어느 정도 끝나긴 했는데요. 한 가지 개념이 있어요. 달은 힐렉이에요. 하일렉 포인트라고 하고 힐렉 포인트라고 하거든요. 생명을 주관하는 자라는 의미의 뜻이에요. 달이 그 후보군에 들어가는 행성이에요. 이것도 외워주셔야 되세요. 이제 나중에 계속 제가 누누이 말씀드릴 거긴 하지만 여기서는 달은 힐렉 포인트고요. 사람의 삶 그리고 사람의 생명 그것과 관련된 행성으로서 주요 기능을 하는 포인트로서 사용될 수 있는 중요한 행성이에요. 그리고 달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밤을 다스리는 행성인데요. 이거를 섹트라이트라고 해요. 나중에 섹트 편에 대해서 제가 강의를 드릴 거거든요. 그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달 다음에 수성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수성도 달 못지 않아요. 얘도 엄청 빠르고요. 그리고 얘는 그렇게 변덕스럽진 않아요. 근데 변덕스럽다고 보기에는 달이 제일 으뜸이고요. 그 다음이 아마 수성일 거예요. 그리고 수성은 태양 근처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행성이잖아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27도인가 28도 이상으로는 떨어지지 않아요. 최대 이각이랑 그게 다 정해져 있는 친구라서 거의 태양에서 정말 많이 벗어나 봐야 바로 다음 사인 혹은 이전 사인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제 태양이 황소자리에 있는데요. 수성은 태양이 있는 별자리에서 앞별자리, 그러니까 양자리나 쌍둥이 자리 이렇게밖에 있을 수 없어요. 아, 이거 제 차트 아니에요. 어쨌든 차트에서는 이제 황소 태양으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리고 수성이 태양이랑 되게 가까이 붙어져 있어요. 그래서 네, 1764년으로 뽑아놨습니다. 설명을 위해서. 네, 네, 수성이 많이 타요. 그러니까 태양이 되게 뜨거운 행성이다 보니까 빛도 강력하죠.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몇 도 이내에 들어가 있는 행성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 행성이 정말 밝게 빛난다고 해도 절대 눈에 들어오지 않아요. 그 구간이 따로 있어요. 그 부분은 나중에 또 제가 다 해놨죠. 컴퍼스트 언더서밍 그런 식으로 해서 다 해놨는데 일단 설명은 드려야 되니까 수성이 태양과 되게 붙어있는 행성이다 보니까 눈에 잘 안 드러나는 행성이고 멀리 떨어져도 27도 그 정도밖에 떨어질 수 없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빠르기도 굉장히 빠르고요. 이 수성은요 지식을 의미해요. 지식 이제 이런 걸 의미하는데요. 구체적으로는 제가 들은 바로는 기호, 숫자 이런 걸 의미한다고 하더라고요. 계산이나. 그래서 이제 수성이 강한 사람 같은 경우에는 계산에 능하고 수학 같은 거 잘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옛날 상인들을 대표하는 행성이 헤르메스 같은 건데요. 여기서 조금 추가적인 의미가 있어요. 태양은 왕을 의미해요. 왕의 주변에서 왔다 갔다 거리면서 소식을 전하는 사람, 사신이죠. 그 죽음을 다스리는 그 낯든 사신 말고 그 신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신하를 의미하는 게 이 수성이 의미하는 바예요. 그래서 수성과 태양이 같이 이제 거의 세트로 항상 움직이고 수성은 자기보다 더 큰 사람을 서포트 해주는 사람, 서포터 이런 역할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직업적으로 수성이 발현되면요, 얘는 이제 서포터로서 누군가를 이제 대신해서 이렇게 도와주거나 그런 부분들을 많이 이렇게 하게 되는 그런 수성이죠. 아, 킹메이커. 아, 네, 킹메이커는 아니고요. 킹메이커라뇨. 수성이 들으면 슬퍼해요. 네, 수성은 이제 대충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성이 다스리는 그 별자리들이 따로 있어요. 이것들은 얘네들을 다 하고 난 다음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성은 이 정도로 넘어가고요. 아, 참고로 수성은요, 성별이 중성이에요. 아, 의술이나 수성이요? 의술이랑 수성도 관련은 있는데요. 의술 같은 경우에는 수성이랑 화성 그리고 목성이 연결돼야 돼요. 왜냐면은 수성만으로는 고도의 학문을 할 수 없어요. 목성이 고도의 학문을 다스리고요. 화성은 칼이나 침,
이렇게 해서 뭔가를 베고 자르고 찌르고 파열시키고 불타해서 없애고 그런 부분들을 화성이 다스리거든요. 그래서 의술 같은 경우에는 수성과 화성 그리고 목성이 연결이 돼야 그렇게 발현이 된다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 신화에서는 아폴론이 이성인데 왜 헤르메스가 이성으로 후대에 알려질까요? 그러게요. 신화 공부 좀 열심히 할 걸 그랬어요. 제가 신화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네, 이 수성은 여러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헤르메스라고 하죠. 그리고 달은요, 셀레네예요. 행성 이름은 이제 셀레네라고 하고 얘는 헤르메스라고 합니다. 네, 달, 수성까지 했고 얘가 중성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얘는 성별이 정해지는 방법이 따로 있어요. 네, 별자리에서 벗어나면은 이해가 힘들어요. 근데 이 점성술이라는 학문이 어느 정도 그 정도의 지식 범주를 요하는 학문이기도 해요. 굉장히 까다롭죠. 그래서 제가 모르는 것도 많고요. 네, 부족한 부분도 많습니다. 어렵네요. 제 미천이 다 탈탈 바닥나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그다음에 네, 그다음에 금성이네요. 금성도 수성처럼 각도가 정해져 있어요. 수성은 27도 정도에서 28도인데 금성은 46도 정도 돼요. 그래서 금성은요 최대 46도? 46도면은 해서 한 사인, 두 사인. 네. 두 사인 정도까지 넘어갈 수 있거든요. 지금 태양이 황소 자리에 있으니까 앞으로가 이전 사인으로 가면은 물고기 자리까지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여기까지 보면 쌍둥이 자리에 있는데 각도가 몇 도 차이지? 24도에다가 17도니까 41도 정도 차이가 나네요. 거의 금성이 갈 수 있는 만큼 최대한 멀리 떨어진 상태고요. 네, 거의 이렇게 해서 앞뒤 두 사인까지 움직일 수 있는 게 금성의 이동 범주예요. 그래서 누군가 내 별자리는 뿅뿅 자리야 라고 말을 했을 때 너 수성은 뿅뿅 자리 모모 자리에 있고 금성은 띵띵 자리에 있어 라고 하면은 맞출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거의 그 범주에서 놀다 보니까 태양만 들으면 일단 수성이랑 금성이 거의 나오거든요. 이 방법이 굉장히 유용한 게 나중에 이제 어떤 사람의 생일은 아는데 생실 그냥 무슨 별자리인지는 알아요. 근데 생일이나 생시를 몰라요. 그러면은 이제 그런 걸 가지고 금성이랑 수성이 어떻게 위치하는지 그거를 가지고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이 사람이 말하는 스타일은 무슨 수성인 것 같고 이 사람이 말하는 건 무슨 금성인 것 같아. 그렇게 해서 거기 맞춰가지고 날짜를 기입을 해서 차트를 뽑아보고 그걸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랑 대조를 해보는 거죠. 이거는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네. 그 사람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건강하게 물어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거 알려드리고 있죠. 금성은 여성의 별자리예요. 여성의 별자리란다. 여성 행성이고요. 네, 성별이 여성이에요. 그리고 밤의 행성이고요. 달과 함께하는 행성이에요. 그리고 금성은 따로 설명드릴 게 있나? 금성은 거의 이제 저희가 알다시피 서비스업 쪽과 관련된 그런 직업의 지표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업하고 관련되면요 서비스 업종에 많이 종사하는 걸 보실 수 있어요. 그림 이제 막 금성하면은 예술 쪽을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요. 구체적으로 예술도 맞기는 한데 예능, 예술 이런 쪽에서 이런 쪽 자체가 이미 서비스업의 범주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금성을 직업의 지표성으로 삼고 있어서 당신은 예능인이야 라고 말하면은 좀 많이 떨어져요. 어떤 방식으로든 다른 사람에게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부분, 그런 거 관련한 부분이 금성이기 때문에 금성과 수성이 만나면은 그 마케팅 하는 사람들 있죠. 막 고객님 어서 오세요. 막 이거 요번에 이거 신제품 이렇게 나왔는데 이렇게 해보시는 거 어떠세요? 막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 네, 그런 분들이 금성이랑 수성이 같이 연결돼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일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혹은 이제 음식점 같은 데서 서빙하는 사람들, 요구하는 것도 많죠. 아무래도 약간 귀티나는 그런 행성이다 보니까
제가 서비스업 하고 있어요. 서비스업. 힘들어요. 아, 여기서 푸념은 더 이상 하지 않을게요. 네, 어쨌거나 저도 많이 당했거든요. 많이 해보고 많이 당해봤습니다. 네. 그래서 금성은 서비스업이랑 많이 관련돼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술, 마약 이런 거랑도 관련이 돼 있고요. 또 그리고 연애, 그리고 성관계 이런 것들하고도 다 관련이 돼 있는 게 금성이에요. 금성은 태양에 웬만해선 잘 타진 않아요. 태양 근처에 다른 행성에 비해서는 좀 많이 있긴 한데요. 옛날에는 거의 귀족들이 이제 만나게 되면은 축축? 근데 축축한 것도 한몫해요. 금성이 왜 술이냐라고 물어보시고, 그러게요. 여기까지는 생각해보질 않았는데. 근데 간단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서비스나 서로 만남의 장소에서 솔직히 술은 좀 빼기 힘들잖아요. 또 술이 있어야 어느 정도 이렇게 풀리면서 서로 이렇게 이야기도 하고, 뭐 그런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이 서비스랑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게 아닐까요? 그런 거 치고는 술이 다른 곳에 들어가기가 굉장히 애매한 게, 목성은 술과는 거리가 멀어요. 목성은 지혜나 그 고등학문 이런 걸 많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토성 같은 경우에도 고뇌, 고통, 그리고 막 인내, 아끼는 거, 소멸하는 거, 막 이제 이런 거랑 관련된 행성이고요. 화성은 막 찌르고 막 폭력하고 막, 네, 좀 과장되긴 한데 이제 그런 부분이랑 관련된 행성이에요. 그래서 거의 술과 관련된 부분이면은 지금, 네, 노라임님께서 되게 굉장히 말씀을 잘 해주시고 계신 점점점. 네, 그래서 금성은 이제 술, 마약 이런 거랑 좀 관련돼 있는 행성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화학이면은 화학도 금성이랑 관련돼 있긴 해요. 네일 아트 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도 금성이랑 관련돼 있는 그런 직업을 가지신 분들이에요. 어쨌든 서비스잖아요. 그분들을 가꾸고 아름답게 만들고 깨끗하게 하고 그런 것들 전부 다가 금성이 관장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벌써 3개의 행성까지 다 했네요. 그 행성들마다 기질이라는 게 따로 있는데요. 기질은 나중에 파트가 있으니까 그때 좀 더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금성이 종교하고도 관련이 있다던데요 라고 말씀을 해주셨네요. 금성은 종교는 목성이랑 아마 좀 더 관련이 깊을 거예요. 네, 목성이랑 아마 조금 더 관련이 깊다고 할 수 있겠네요. 금성이랑 종교랑, 네, 제가 알기로도 목성으로 알고 있어요. 금성은 이제 종교랑은 조금 거리가 멀긴 한데요. 그렇다고 아주 관련이 없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 행성들, 어, 아마, 그런 게 아닐까요? 금성이라는 것 자체가요, 이미 그거예요. 그, 그니까 사람의 욕구 단계가 있는데, 무슨 피라미드였는데? 일단은 먼저 먹고 살만한 그런 게 돼야 다른 곳에 관심이 쏠리고, 그리고 이세에 대한 계획도 세우게 되겠죠? 그런 부분들이 일단 금성이 다스리긴 하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이 넘어가면은 이제 자신들이 먹고 자고 생활하는 그런 의식주와 관련된 남는 자원, 잉여 자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잉여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분배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할지, 그리고 자신들이 이제 힘들어질 때 뭔가 믿고 의지할 만한 것들이 필요한 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종교로 빠지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마 금성이 꼭 이제 목성과 대부분 관련이 있다고는 하는데, 금성하고도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게 제가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 네,
삶에 있어서 떼기 힘들고 기본적으로 삶에 어느 정도 그 안정성? 네, 그런 게 보장이 된 상태에서 종교를 이제 가지게 되는 것. 그런 게 아닐까 싶어요. 이제 좀 많이 힘들게 사는데 종교를 막 이제 믿는 분들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가다 계신데요. 그런 분들조차도 옛날 기준으로는 일단은 먹고 살 수 있을 만한, 그러니까 어떻게든 생명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고, 적어도 노숙자분들은 예외로 칠게요. 그런 분들은 일단 집이 없으신 거니까, 근데 웬만하게 이제 힘들게 사시더라도 어느 정도 자기 집이라고 할 수 있고, 네, 종교도 기호랑 관련된 부분도 금성이 다스리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술이랑 담배, 뭐 마약 이런 부분들이 기호성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아마 그런 의미에서 또 종교가 금성이랑 관련돼 있다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네요. 이 부분은 좀 더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금성이 종교랑 관련돼 있다라는 부분은 아직 저도 제대로 이렇게 해본 적이 없어서 그냥 이렇게 이런 게 아닐까라고만 말씀을 드리고는 있는데 저도 잘은 모르겠네요. 일단 체크해놓고 다음 시간에 되면은 그때 이제 또 해서 말씀드리면서 또 시작하도록 할게요. 잠깐만요.